네,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자,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몇몇 추천 종목, 관심 종목의 주가를 리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뭐 주가가 코스피 지수 역시 장중에 약간의 플러스가 나타나기도 하긴 하였습니다만 결국은 매도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23포인트 2389로 마감되었는데요. 가만히 시장을 살펴보니까 점점점 뭔가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듯한 이런 양상인 것 같아요. 예컨대 해외에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입니다만은 해외에서 유럽의 정치도 그렇고 미국의 정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저희 리스크 어버스 위험 회피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뭐 코로나 뭐 곧 끝나겠지라고 덤덤해졌는데 최근 들어서 스페인에서도 다시 그 봉쇄 조치가 지어지기도 하고요. 그죠? 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감염자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충격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소위 안전자산 그 소위 회귀 심리로 나타나면서 주가는 뭐 나스닥이든 근데 뭐 미국의 특히 그 기술주들이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도 역시 하락 압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차트를 보고 근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하락 추세가 조정 양상이죠. 그런 조정 양상이 꽤 많이 나타난 걸로 저는 주간 전망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도 그렇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전히 우리는 앞으로도 여전히 길고도 지루한 조정 장세에서 한동안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우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달러 인덱스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을 본다면 달러 인덱스가 한 0.3% 정도 상승세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다시피 RSI는요 확실하게 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그죠? 소위 RSI가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달러 인덱스가 겉으로 보기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RSI가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시장에서 상당히 내재적인 힘이 계속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강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나 달러 힘이 늘어나고 있다.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결국은 달러 강세는 달러는 안전자산이죠. 그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차트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오늘 달러 대 원화 환율은 떨어졌어요. 오늘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장중에 1160원 마저 무너뜨리고 1157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진 편입니다. 아니 달러 인덱스는 올라가고 있는데 달러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데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왜 떨어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게 엔화 환율이 달러 엔화 환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엔화 환율이 장중에 103.94까지 떨어질 정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아니 스가가 총리가 됐는데 아베처럼 마찬가지로 엔화 약세 정책을 아베노믹스 정책을 취할 것이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죠. 그래서 스가가 처음에 취임할 때만 하더라도 스가가 총리가 될 것만 하더라도 달러 엔화 환율은 오를 거로 예상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달러 대 엔화 환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엔화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엔화가 강세가 되는 거죠. 엔화가 강세가 되는 겁니다. 엔화가 왜 강세가 되느냐? 엔화가 왜 강세가 되느냐니까 일본 사람들은 돈이 모자란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그 돈을 금리가 높은 미국의 달러나 우리나라 원화나 중국의 위안화나 호주 달러나 영국의 파운드나 해외 각국에다가 금리가 높은 쪽으로 돈을 막 엔화를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컨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국제금융시장에 불안해지면은 야 이거 역시 그래도 우리나라가 안전해. 일본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일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해외로 나가 있던 달러나 해외로 나가 있던 엔이나 원화나 위안화나 호주 달러로 나가 있던 일본 엔화들이 급기야 국내로 와르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엔화를 사고 호주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고 원화를 팔고 엔화를 사고 영국 근데 뭐 유로를 팔고
엔화를 사고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이런 거래가 많아지면서 엔화는 비싸지죠. 엔화가 강세가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최근 들어서 며칠 동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역 경쟁국인 엔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달러도 원화 환율도 덩달아서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 환율은 떨어지고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전반적인 달러 인덱스는, 달러의 가치는 조금씩이나마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엔화는 떨어졌습니다. 엔화 환율은 떨어졌습니다만은 중국 정부가 고시하는 위안화 환율은 계속적으로 조금씩이나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뭐 당연히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 틱톡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서 소위 무역 전쟁이 다시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중국 정부가 서둘러서 위안화를 급격하게 절상시키지 않고 조금씩이나마 환율을 절하시키는 조치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다 소위 달러 강세 위험 자산보다는 소위 안전자산 회귀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 증거로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는 주식은 떨어지고 위험자산인 주가는 떨어지고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금리가 떨어지는 이런 추세가 슬슬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입니다만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긴 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떨어졌는데 코스피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종목들을 보면은 뭐 역시 시장이 관심사는 LG화학입니다. 그죠? LG화학에 대해서야 뭐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LG화학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아가지고 계속 뭐 제가 떨어진다, 하락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차트만 보여드릴 텐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LG화학이 그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장중에 62만 2천 원까지 떨어졌었죠. 그죠? 근데 62만 5천 원까지 떨어졌군요. 62만 5천 원이 그 당시에 제가 이거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없지 않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 물론 정가가 62만 7천 원이니까 그 당시에 바닥 62만 5천 원보다는 살짝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LG화학이 62만 5천 원 오늘 종가가 장중 최저점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과연 이때까지 앞으로 우리가 다시는 볼 수 없는 낮은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스닥 지수를 움직이면서 보았듯이 나스닥 지수는 현재 구름 근처까지 일목균형표로 봐서 지난 주간 전망에서 보여드렸듯이 구름 근처까지 와 있는데, 나스닥 지수를 구성하는 일부 종목들,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은 거의 뭐 구름 바깥에 내려올 정도로 구름 안으로 들어오는 상태이다 보니까, 예컨대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카카오나 네이버,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락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도 LG화학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전철을 갈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우울한 생각도 듭니다. 역시 지난 주간 전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조정이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현금 비중을 늘리고 어떻게든 간에 엉덩이를 뒤로 빼고 좀 다소간 좀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되도록이면 안전 위주로 운행하는 것이 앞으로 조정이 끝나고 또 한 번의 상승세가 나타날 때 그때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은 위험을 회피할 때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떨어진 종목이 있는가 하면은 현대차, 그죠? 현대차 같은 경우 오늘도 승승장구하면서 지수는 떨어져 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도 소폭 올랐죠. 그래서 뭐 소폭이라 말하기 그럴 정도로 2%는 올랐으니까 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저 같은 경우에는 역시 RSI가 계속적으로 힘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오늘 오르긴 했으나, 참 이걸 뭐 갖고 있는 분들한테 팔라고 드리기보다도, 예컨대 현대차가 올라갔으니까 더 같으니까 현대차 지금이라도 살까요? 하는 분들에게는 이거 좀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적으로 야, 위험해 보인다, 나온 거 아닌가 라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고요. 이제 우리의 관심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우리의 아픈 손가락이 이제 종근당 바이오인데, 그죠? 종근당 바이오 예상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구름을 막 그렇게 뜰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런 일목기둥표상으로 봐서 기준선 밑에 내려가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구름을 막고 올라갈 거로 예상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이게 구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48,700m 내려가면 손절한다 라고 했는데, 오늘 장중에 간당간당하게 48,900원까지 갔다가 올라갔으니까 아직은 손절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상당히 참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간당간당합니다. 간당간당합니다. 정말 극적으로 48,900원이 바닥이 되고 다시 돌아섰으면 정말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상황은 현재로 봐서는 점점 좀 나빠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 제가 일목균형표를 말씀드릴 때 통상 말씀드리는 게, 절하선이 꺾였고 기준선 절하선 밑으로 내려갔고 주가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고 후행 스피드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주가가 구름 밑으로 나가면 끝이다. 그럼 만사휴이다. 이제는 하락한 일밖에 안 남았다 라고 매번 설명하는데, 사실은 종근당 바이오 우리의 예상대로 이렇게 날아가기를 기대하고 투기적으로 매수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투기가 실패하고 지금은 구름 안으로 들어가면서 잘못하면 조만간 구름 밖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진짜 만사휴이, 그 꿈은 사라지고 되는 거니까 정말로 진짜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싫습니다만은, 근데 48,700m 내려오면은 어쩔 수 없이 손절하고 종목에서 잊어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근당 바이오는 참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종근당 바이오 비슷한 종목을 골라가지고 한번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으로 봐서는 48,700원이라는 숫자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 종목도 현재로 봐서는 별로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전환선이 벌써 이제 꺾이고 있거든요. 물론 전환선 꺾이는 거 말고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기준선 위에 있고요. 구름 위에 있고요. 후행 스밴드 캔들 위에 있고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라고 말하기는 어렵긴 합니다만은, 움직이는 꼬리 고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점들이 점점 내려오고 있고, 전환선이 꺾이는 상태여서, 예컨대 전환선이 꺾이고 만약에 조금 있다가 기준선 전환선이 만나게 되고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손절해야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데, 그래서 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좀 더 기다려보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은 손절하는 것도 원칙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으로 봐서 아래 사이드선 꺾인 상태이고, 그래서 내일 만약에 반등한다면 정말 다행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내일도 반등하지 못하고 만약에 밀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위로 좀 수렴이 나타나긴 하겠습니다만은, 역시 이 종목도 내일 어떻게 되는 거 관계없이 이 종목도 빨리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현금으로 만드는 것이 차라리 나은 선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역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조정 양상이고 위험자산을 보다는 안전자산으로 넘겨가는 이런 분위기로 보여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게임빌이나 종근당 바이오처럼 간당간당한 종목은 아직까지 손절 기준에 닿지 않았으나 일단은 없애버리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컨대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풍국주성 같은 경우에, 그죠? 풍국주성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구름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손절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구름 밑으로 내려와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더 구름에서 멀어지고 있는, 물론 이쪽으로도 길다랗게 수렴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은, 구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물론 오늘이 바닥이고 앞으로 올라갈 수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손절한 이후에 뭐 어차피 이거 봐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전에 손절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낫지 않느냐 하는 약간의 위안이라도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궁극주등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빌이나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근데 종근당 바이오는 구름 밑으로 내려오거나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관계없이 일단은 처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나마 손실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주간 관심 종목으로 세 종목을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말 주식이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오늘 하게 됩니다. 아침에 개장감 하더라도 뭐 보합으로 시작됐고요. 그리고 장중에 플러스가 나타나길래 그러면 그렇지. 역시 이번 주에는 테슬라의 뭡니까 그 배터리 대회도 있고 그래서 역시 아무래도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더 각광을 받는 더구나 LG화학은 그 똑같은 배터리 회사인데 LG화학은 배터리 산업의 문제가 아니고 LG화학 자체의 물적 분할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소위 말해서 배터리 관련해서 시장의 매수세가 뭔가 LG화학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몰리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그 2차 전지에서 나름대로 양극, 음극, 그죠? 를 만들어내는 그 포스코 케미칼을 말씀드렸는데요. 차트로 봤어도 그다지 나쁘지 않고요. 더구나, 어제 설명했듯이 기준선이 오늘부터 내려오고 내일도 기준선이 더 내려오니까 내일 주가가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기준선 밖으로 기준선 위로 주가가 올라서는 이런 효과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 준다면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가니까 이제 구름을 타고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상당히 하락폭이 3.5%나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종목들 예컨대 인스코비나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미리 얼마 되면은 손절하자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 손절하자라고 뚜렷하게 무슨 기준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예컨대 통상 매수한 가격의 7%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하자 이런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포스코 케미칼이야 뭐 손절할 일이 있을까 이제 구름도 던더라고 그러니까 올라갈 거야 라고 나름대로 자신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의외로 상승세가 진통지 못해요. 그래서 참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역시 이것도 말씀드리듯이 매수 단가 대비해서 이거는 지금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하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 게 이 구름 밑이 81,000원이에요. 81,000원. 그러니까 81,000원 밑으로 내려갈 때 손절하자는 이야기는 너무나 데미지가 크다고요. 소위 손해가 막심하니까 역시 매수 단가 대비해 가지고 7% 정도만 손해 보면은 재빨리 털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정말 본의 아닙니다만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 이야기하는 게 정말 우울한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그나마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침에 계산가도 비해서 꽤 많이 올랐죠. 그죠? 오늘 9%나 올랐으니까. 그죠? 인스코비는 9%나 올랐고, 덕택에 현재, 일목균등급상으로 봐서 모든 것이 다 이제 정상화되면서 기준선 위로 올라와 전환선 돌았었어. 후행스팬도 올라갔고, 구름도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하루 이틀 좀 더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그죠? 우리의 목표가 한 10% 이상만 되면은 재빨리 팔아가지고 수익을 챙긴다. 재빨리 하는 거니까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나 되면은 우리의 목표를 단기적으로 후닥닥 수익을 챙기는 전략은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인스코비를 가지고 풍국주 중에 포스코 케미칼 혹시 손절한다 하더라도 역시 인스코비를 가지고 포스코 케미칼의 손실을 일부나마 만회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도 역시 예상했던 대로 그런 대로 괜찮은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게 그 전날 어제의 경우에 구름에 딱 걸쳐 있는 모습이었으니까 이 종목은 구름 밑으로 싹 내려가면 바로 안 사거나 바로 손절하면 되는 거니까 상당히 리스크는 제한적이었다고 생각돼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건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계산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상당히 많이 올라가도 약간 한 2.8% 좀 상승세를 보이면서 구름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환선 타고 있고요. 기존선 위에 있고요. 그리고 후행스팬은 내일 주가가 한만 더 올라가면은 후행스팬도 캔들 위로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은 현재에 비해서 좀 더 상황이 나아질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역시 RSI는 현재로 봐서 54밖에 안 되니까 그죠?
아직까지 과일을 말하기는 아직 멀었고, 그래서 RSI도 좀 더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된다면 주가도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역시 코리아 스키트라든지 인스코비는 그럭저럭 올라갔던 장에도 그죠, 그럭저럭 성공했다라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만은, 믿었던 포스코 케미칼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다소간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좀 의기소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종목 불러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포스코 케미칼이 의외의 결과가 나타나 있어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말씀드렸듯이 손실이 나면 참 손절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저도 이때까지 주식도 하고 수없이 많은 외환 거래도 했고 수없이 많은 거래했습니다만은, 손절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봐서 손절하는 것이 결과가 장기적인 측면에 본 때는 결국은 오히려 나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손절하기 싫습니다. 물론입니다. 세상에 손해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돈 벌려고 주식을 투자하는 거지, 돈 벌려고 뭔가 리스크를 안는 것이지, 돈도 깨지고 손해도 보는 것을 정말 하기 싫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의 약간의 손실이라도 빨리 없애야 나중에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척경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인스코비나 코리아 서킷으로서 위안을 삼습니다. 오늘의 시장 코멘트, 그리고 관심 종목에 대한 리뷰도 이런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종목들이 분석해야 될,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댓글로 올려주신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서 가지고, 사실은 어젯밤에 새벽까지 한 30개 종목을 하다가 도저히 졸려가지고 포기하고 결국은 포기하고 잡으랬습니다만은, 남아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땐 간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이 많을 테니까 종목 분석도 열심히 만들어서 조만간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